안녕하세요. 이갑식입니다. 이번 시간은 연대고대 편입 논술 연간 커리큘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있을 것이요. 두 번째는 편입 논술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지금이 이제 1월인데 지금부터 약 12개월, 좀 짧게 보면 11개월 정도 될 텐데 연간 커리큘럼 가장 중요한 시점이죠. 두 번째는 연고대 학습 핵심 포인트, 그리고 공부 내용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여러분이 정리하시기 쉽지 않을 텐데 그중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짚어드릴게요. 제 3강은 1강에 이어서 연간 필승 커리라고 보시면 되고, 점점 중요해지고 있죠. 자기소개서의 비밀, 이렇게 해서 전체 강의는 4강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입니다. 저는 전공은 고려대학교 정치 외교학을 전공했고, 현재는 그 김영 편입에서 연대 고대 편입 논술, 그리고 경찰대 언어논리 담당하고 있고, 그 전신이었죠. 메가유티 창립 멤버입니다. 2012학년도부터 연대 편입 논술이 진행이 됐고, 그러다가 김영 편입과 합쳐서 지금 현재는 김영 메가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리고 현재 그 강남 대성에서 고등부 논술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로스쿨 논술까지 2008학년도부터 2018학년 약 10년 가까이 로스쿨 논술을 메가 로스쿨에서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3대 논술이 있죠. 대입 수시 논술, 그리고 편입 논술, 그리고 로스쿨 논술까지 모두 꿰뚫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 김영 편입에서 가장 책을 많이 쓰는 강사로 알려져 있죠. 논술 교재만 작년에 약 9권 집필했고, 그 다음에 그 경찰대 언어 논술, 논리죠. 경찰대는 논술의 논리인데 이 풀 커리 다 준비되어 있고, 직접 제가 저술했습니다. 그리고 고등부 논술까지 해서 등등 많은 책을, 강사는 직접 책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강의가 구체화되고, 그죠? 체계화될 수 있죠. 자,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일단 확인해 보실 것은 여러분이 전형입니다. 현재 원래 편입은 그 단계별입니다. 연대, 고대, 기타 대학 모두 포함해서 1단계, 2단계. 단지 고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편입에서만 일괄 전형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2단계라는 것이 서류평가 또는 면접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면접은 거의 사라졌죠. 고대 학사 편입만 면접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평가를 하려면 서류 접수를 하기 위해서 1단계 합격자를 발표를 하는데, 고대 같은 경우는 원서 접수할 때 이미 모든 서류를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굳이 1단계 합격자 발표의 필요성이 없어졌죠. 하지만 연대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 같은 서류를 1단계 합격자에 한해서만 제출받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가고 있죠. 그 배점이 중요하겠죠. 논술이 연대 같은 경우는 15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그래서 고대 같은 경우는 100점 만점에 60점. 그래서 퍼센트를 계산해 보면은 연대는 3분의 2, 약 67%, 고대는 논술이 60%라고 보시면 돼요. 대동소이하긴 한데 어쨌든 논술 비중이 압도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연대 같은 경우는 2단계가 별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서류를 1단계 합격자만 제출하는데, 이 서류라는 것이 크게 3가지입니다. 자기소개서, 그리고 성적증명서, 그리고 기타 활동에 대한 증빙서류를 3가지라고 보시면 되고, 고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고대 같은 경우는 일반 편입이 미리 다 접수받기 때문에 일괄로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역시 논술과 서류 2가지로 합쳐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셔야 될 것이 우리가 논술 학습에 대한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빅3라고 얘기합니다. 1, 2, 3, 4, 5까지 되어 있지만 첫 번째 강의, 그래서 논술은 도제식 공부라 그래요.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을 따라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객관식까지 1 더하기는 3이다 그러면 우리가 2 더하기 5도 풀 수 있죠. 7이다. 그죠? 하지만 논술 공부는 그렇게 하기는 시작할 때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선생님이 쓰고 있는 그 답안을 보고 흉내 내거나 방법론을 그대로 체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자기 스스로 나중에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강의가 필수라고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수영에 많이 비유하는데, 자, 수영 강사의 수영 방법을 여러분이 수백 번 들어도 수영 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물에 들어가서 첨벙첨벙 해야 되겠죠. 논술은 마찬가지입니다. 논술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쓰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쓰게 한 것은 반드시 첨삭을 받아야 돼요. 첨삭을 받지 않은 쓰기는 뭐 쓰지 않은 것보다는 낫겠지만, 물론 무엇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점검을 해야만이 여러분이 글이 따듬어지겠죠. 그 다음에 피드백과 재첨삭. 자, 논술에서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재첨삭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본인 썼죠. 그 다음에 첨삭 받았죠. 거기서 끝나버리면 본인 쓰기 첨삭한 것을 느낌은 왔겠지만 실력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실력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라이팅, 그래서 다시 쓰기와 재첨삭을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독해. 자, 1, 2, 3, 4까지는 여러분이 테크니컬한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공, 즉 글을 읽는 힘, 이 부분은 여러분이 제시문이 바뀌잖아요. 논제 유형은 비슷하지만, 그래서 시험장 가서 여러분이 제시문 읽고 해결할 그 능력은 본인 독해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독해력까지 해서 요 5개가 필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이 마무리될 때 우리는 합격으로 갈 수 있다. 연대 1단계 합격자 발표 났고, 그 다음에 고대 학사 편입 1단계 합격자 발표 났어요. 지금 2단계 최종 합격만 발표가 남은 시점인데, 여러분이 다음 내년 이 시점에서는 모두 합격 소식, 그죠? 들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제 수업의 특징입니다. 일단은 커리큘럼이 일단 완벽합니다. 그리고 컨텐츠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수업 내용이 논술에 답이 있다라는, 그래서 논술을 우리가 뭐 답이 없다, 추상적이다, 그 말이 그 말, 누가 해도 마찬가지, 연습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식의 속설이 되게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입시 논술이 수시 논술 같은 경우 약 1998학년도부터 지금까지 25년 가까이 진행이 됐고, 연대 편입 논술매도 2012학년도부터 지금까지 12년 진행이 되었고, 여러분이 이제 13년 차죠. 그 다음에 고대 논술 같은 경우도 편입 논술이 2018학년도부터 지금까지 2023까지 6년 진행이 됐죠. 고대가 연대 딱 절반인데, 여러분이 이제 고대는 7년 차, 연대는 13년 차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이 학교에서 봤을 때 그냥 아무나 뽑힐 수 있다라고 봤다면 학교가 이 시험 제도를 운영했을 리가 만무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술은 반드시 답이 있다라는, 제가 가르치는 그 4가지 목차가 있습니다. 논제 특징, 답안 구조, 분석 방법, 감점 사례, 이 4가지인데 모든 여러분 시험장 갈 때까지 이 4가지로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첨삭 디테일하다. 그리고 제 첨삭의 특징은 모든 문제 하나하나 다 꼬집어 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잘 썼든 못 썼든 확인을 해보는, 즉 모든 문장에 대한 디테일 첨삭이 특징이다. 그리고 계속 이제 진행이 돼. 2023학년도는 아직까지 합격자 발표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은 2022학년도가 적혀 있는데, 역시 김해 편입에서 가장 합격자, 그죠? 1위, 그리고 전체 1년간 연간 총 매출, 총 수강생 1위를 기록하고 실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저자 직강, 그리고 4가지 목차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무한 첨삭, 합격 실적, 이렇게 보시면은 제 수업이 어떠한 것이다라는 것은 객관화되어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완벽한 콘텐츠, 그리고 두 번째 아주 촘촘한 커리큘럼. 쉽다, 재밌다, 이거는 제 생각일까요? 자, 그보다는 더 특징이 모든 게 시청각, 뉴미디어를 통한 활용한 수업입니다. 저는 거의 종이 교재를 갖고 다니지 않는데, 모든 것이 여러분이 시각적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적이 김해 편입 1위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 작년 연간 교재였습니다. 금년도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조금 더 보완할 겁니다. 직접 이거는 제 교재이자 연간 커리큘럼입니다. 기본 유형편, 이론편입니다. 쟁점 심화편, 주제편, 고대 기출, 연대 기출은 기출 분석의 양대 산맥이죠. 아시겠지만 기출은 그 학교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 복원해서 쓰고 있는데, 저의 이 고대 기출, 연대 기출 안에는 편입 기출 문제가 100% 다 복원되어 있습니다. 100%는 아닙니다. 그 중에 한두 개가 조금 누락이 됐어요. 복원할 때 복원이 좀 정밀하지 않은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에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책에는 실려 있는데 복원 자체가 100%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고득점 실전 심화 도표 분석, 그죠? 연대 수시 엄선 특강, 요 5, 6, 7번 같은 경우는 스페셜 강의입니다. 1, 2, 3, 4는 정규 강의, 5, 6, 7 강의는 정규 강의 브릿지 강의로서, 현강 같은 경우는 브릿지 강의라 그래서 실강에서 정규 강의 플러스 알파로 1 플러스 1으로 진행이 되는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원래는 하나 더 추가해서 독해력 강화를 더 추가할 겁니다. 고득점 실전 심화가 독해력 쪽인데, 이걸 독해력 쪽으로 조금 더 분화해서 전문화 시킬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프 실전, 풀셋 실전 같은 경우는 모강입니다. 여러분이 학원에서 직접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직접 시험 시간 정해서 즉 1번부터 7번까지는 시험을 보지 않고 제가 강의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8번, 9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직접 시간 정해서 문제를 풀어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1번부터 9번까지 모든 강의는 쓰기와 첨삭은 당연히 붙습니다. 쓰기 첨삭은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다 제가 별도의 단권 도서 형태로 다 책이 저작이 되어 있고 이것이 무려 9권 정도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보시는 게 빠르죠. 2023학년도 이제 고대 문제, 사회 문제, 고대 연대 문제 다 복원됐는데 한번 보시면 동일합니다. 1번은 역시 400주야. 이거는 밑에는 2022학년도요. 같은 문제가 나와 있죠. 분량도 같습니다. 그리고 2번도 거의 같죠. 워딩까지 비슷합니다. 논하시오. 이건 적용 분석, 즉 설명 평가형인데 설명 평가형인데 구조가 비슷하죠. 약간 앞에 보시면은 뭐 이거는 이제 2, 3, 4를 근거로 1을 이거는 이제 1을 아니죠. 1을 근거로 2, 3, 4를 1대3 구조죠. 2023학년도는 1을 근거로 근거제 이게 터치라서 자, 이 근거제 시문이 잠깐만요. 그렇죠. 근거제 시문 1이고 대상이 2, 3, 4입니다. 요거만 바뀌었죠. 그건 2, 3, 4가 근거고 1이 이제 대상이죠. 이거는 이제 1대3, 이거는 3대1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 차이 정도만 약간 그죠 기술적인 부분이고 나머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이전 거도 잠깐 제가 확인시켜 드리는 건데 같죠. 2019학년도 고대 사회논술 요약이죠. 2번도 같죠. 설명평가입니다. 요 2021학년도 요약이죠. 2020학년도만 요약 1번 문제가 없죠. 이거 왜 그러냐면은 요거는 80분, 요건 60분짜리 시험입니다. 60분짜리 시험이다 보니 딱 한 번 있었습니다. 2020학년도에. 지금까지 고대는 시험 시간 3번 바뀌었습니다. 2018, 2019는 80분, 그리고 2020은 60분, 그리고 2021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100분, 지금은 이제 100분으로 고정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가 그대로죠? 자, 문제가 그대로라면 우리는 거기에 대비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컨셉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문도 한번 볼까요?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2019, 2020 과거 인문 문제를 보시면 되고, 이거는 2023. 보시면은 눈썰미 좋은 학생은 2021, 2022 고대 인문 문제는 없죠? 없습니다. 아쉽게도 슬프게도 그때는 고대 인문에서 선발 인원이 없다 보니 선발 인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2019, 2020 요때만 2021, 2022 2021, 2022 요때만 선발 인원이 인문에서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문제도 없었는데 지금은 다시 회복됐습니다. 이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문제는 그대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2번도 설명평가입니다. 그래서 고대는 인문과 사회가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다르지만 물론 패턴이 다르지 않는데 딱 조금 하나가 다른 점은 고대 인문은 도표가 없고 고대 사회는 도표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도표가 등장하고 등장하지 않고 있다. 나머지는 같습니다. 2번은 역시 설명평가로 가고 있죠. 자, 연대 문제 확인해 볼게요. 연대 사회논술 1번 가나다 비교입니다. 이거는 2022도 마찬가지 가나다 비교였죠. 2번은 설명평가입니다. 고대 2번과 연대 2번은 비슷합니다. 설명평가로 가고 있죠. 설명이든 평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나중에 조금 결론은 조금 다른데 풀이 방법이 같으니까 여러분은 굳이 구분하지 않고 보셔도 되는데 물론 문제 풀 때는 당연히 구분해야 됩니다. 디테일이 조금 달라요. 그건 나중에 수업 때 다시 제가 설명드릴게요. 역시 마찬가지죠. 1번은 비교 인문도. 근데 인문은 사회가 다르게 연대는 1, 2번이 모두 비교입니다. 그 점이 좀 달라요. 여기 약간 그 녹색이 하나 나와 있죠. 이거는 뭐냐면은 인문과 다르게 사회는 도표가 나옵니다. 이건 고대도 마찬가지인데 역시 도표 무슨 결과에 비추어 라를 바탕으로 저건 다 도표입니다. 인문은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인문은 도표가 없다. 사회는 도표가 있다. 이것은 연대 고대 공통된 특성. 또 하나 연대와 고대와 다른 점 여기서 보이지 않지만 연대는 영어 지문 나옵니다. 고대는 영어 지문이 없습니다. 그 차이도 유념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연대 준비생, 고대 준비생 보통 겹치죠. 그래서 어차피 영어 제시문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고대는 나오지 않다 해서 안 해버리면은 연대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 이전 거도 몇 개 확인해 볼까요? 마찬가지죠. 1번은 비교, 2번은 설명평가형이다. 그죠?
그리고 역시 요 녹색 라인은 도표입니다. 인문도 과거를 좀 더 확인해 볼까요? 조금 특이한 게 보이죠? 뭐죠? 자, 인문은 사회와 다르게 1, 2번이 모두 비교입니다. 그래서 연대 인문 1, 2번이 모두 비교가 나온 것은 2019학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2019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니까 연속 5년. 자, 5년 연속 연대 인문은 1, 2번이 모두 비교입니다. 차이를 설명하시오. 차이를 설명하시오. 자, 2번은 차이 설명이라고 됐죠? 하지만 이것도 비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워딩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 수업 특징 중에 이제 방금 강좌 그죠? 우리가 하기 위해서 기출문제 확인해 봤고, 자, 제 수업의 특징은 쓰기 수업. 요 쓰기 수업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4가지 목차입니다. 논제 특징, 답안 구조, 분석 방법, 감점 사례. 요 4가지 목차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논제 특징은 논제에 대한 얘기고, 답안 구조는 형식입니다. 단락 구성. 논술은 단락 구성이 무지 중요합니다. 이 단락 구성은요, 논제 특징이 확인되면 단락 구성은 저절로 확인된다고 보셨대요. 분석 방법은 내용. 자, 답안 구조는 형식, 3번은 내용, 형식과 내용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감점 사례는 다른 수업에서 보기 드문 저만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1, 2, 3번은 득점 사례입니다. 4번은 감점 사례인데, 득점 사례는 어떻게 하면 점수를 딸 것인가, 4번은 어떻게 하면 읽지 않을 것인가. 4번이 중요한 이유, 득점 사례는 무한대죠. 내가 아무리 글을 잘 써도 나보다 더 잘 쓴 글이 존재할 수 있지만, 감점 사례는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된다. 그죠? 경계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쓰면 안 된다. 다시 논제 특징, 답안 구조, 분석 방법, 감점 사례. 요 4가지 단은 지금 바로 암기해 버리세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연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비교 분석형 답안입니다. 크게는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이라는 두 파트로 구성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함정이 있죠. 공통점 말이 쉽죠. 자, 대한민국 국민이 공통점이라는 단어를 모를 리 없을 것이니까. 하지만 공통점 무엇을 쓸 것인가라는 것은 별개입니다. 공통주장과 공통항목 구성되고, 또 차이점은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서 이런 형식대로 공통주장과 항목, 그리고 가요약, 나요, 다요약 이렇게 하는데, 비교는 본질이 뭐다? 요약이다. 그런데 그 디테일은 다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실제 수업에서는 하나하나씩, 자, 연대는 약 1000자 정도 씁니다. 1000자라면 문장이 20개 들었는데 20개 문장, 즉 1번 문장부터 20번째 문장까지 그 모든 문장을 세팅하는 것이 개요입니다. 요 틀에 맞춰서 모든 문장을 세팅하는 것, 이게 개요다. 개요는 이게 개요가 아니에요. 요 하나하나 여기에 맞춰서 문장을 세팅하는 것까지가 개요입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비교란 틀은 요런 틀로 가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약간의 변수가 몇 개 발생합니다. 범주어가 발생하고, 범주어가 발생하면은 그룹핑이죠. 그러면 가와 다가 묶이면 이제 가다 나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바뀌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비교의 기본 틀, 이렇게 기본 모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분석 방법에 대한 예시. 이번에 가장 많이 나온 게 뭐였죠? 설명평가. 자, 연대만 놓고 보면은 가장 중요한 시험 모델은 비교 분석형입니다만, 연대 고대 통합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명평가형입니다. 그 설명평가형에 나오는 내용이 주장, 이유, 근거, 상술 해서 보통 제가 두음자를 따서 주, 이, 근상 암기시킵니다만, 이런 형식대로 갑니다. 문장 순서입니다. 주장은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논증 과정이 이렇게 돼요. 주장 쓰고 이유 쓰고, 그 다음 이유에 대한 근거. 이유, 근거를 구분하는 게 조금 힘든 학생들이 있는데, 이유는 때문이다. 이인과 관계고, 근거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그리고 상술은 그 객관적인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팩트들입니다. 그래서 주, 이, 근상 5문장 나오거든요. 상술 2문장이니까 기본 한 문장 50자, 60자 정도, 기본 200, 300 정도 나오죠. 그러면은 1대2 구조 같으면은 앞에 첫 단락, 예를 들어 가에서 나다 평가하기, 가 정리합니다. 그래서 둘째 단락은 가에서 나, 셋째 단락은 가에서 다가 되겠죠. 그러면은 정리가 300자, 300, 300 해서 약 1000자 내외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요 논리대로 따라가면은 이번에 나오는 설명평가형은 저절로 분량도 채워줄 뿐더러 여러분이 문장 하나하나가 이미 세팅이 끝나는 겁니다. 제 첨삭에 대한 예시입니다. 이거는 이제 학생하고 직접 첨삭한 건데, 실전은 이거보다 훨씬 더 빼곡합니다. 이건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깔끔하게 다시 정리한 거고, 실전 훨씬 더 깔끔하게, 훨씬 더 복잡하게 문장 하나하나를 다 읽어가고 삭제하고 추가할 거 여기다 언급을 하고 있죠.
마저 마무리, 그죠? 끝나면 총평을 달아줍니다. 그래서 굿배드를 적어주고, 이건 총평이죠. 총평 여러분이 하나하나 디테일은 첨삭받았지만, 전체적인 맥락상, 장단점 얘기예요. 굿배드 장단점이고, 그리고 점수를 만들어서, 논리 40점 만점, 이해력 40점 만점 해서, 표현력 20점, 그래서 100점 만점 제 기준점 해서 40, 40, 20 해갖고, 채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자기가 현재 쓰고 있는 것이 논술이다 보니 객관화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반적 학생들의 얘기인데, 그것을 객관화시켜서 자기 현재 위치를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확인시켜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리라이팅인데, 그리고 이제 피드백 과정이에요. 첨삭에서 끝나지 말고 다시 한번 쓰고 다시 한번 첨삭 받으라, 그죠? 그리고 빈칸에 논술을 해서 저만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 여러분이 논술 공부에서 맨 마지막은 선생님 답안을 갖고 연습하기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쓴 답안과 선생님이 쓴 답안을 비교하면서 장단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인데, 그냥 읽으면 공부 잘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쓴 답안을 빈칸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빈칸을 채워 넣으면서 본인 답안 다시 확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독해력 파트인데, 백설공주 동화일까, 그죠? 제가 백설공주 얘기를 자주 하는데, 백설공주 줄거리가 뭘까, 그죠? 왜 왕비는 거울만 보고 누가 더 예쁜지 일국의 공모가, 그죠? 그 얘기하고 있죠. 왜 계모는 나쁘게 표현될까? 왜 난쟁이는 늘 7명이 모두 일하러 가야만 됐을까? 백설공주 지켜준 난쟁이가 없죠. 왜 계모는 질투를 넘어서서 백설공주를 살해하려고만 했을까? 왜 난쟁이 가족 옆에는 이웃이 없었을까? 등등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수많은 얘기죠. 그리고 백설공주는 나중에 왕자의 도움으로만 결국은 어려움을 벗어납니다. 등등이 여기서 발생 논점들인데 10개가 넘어요. 이거는 오타네요. 양치기 소년 목동이죠. 양치기 소년 거짓말쟁이일까? 거짓말쟁이일까? 재심 분수 5단계, 키워드 분수 5원칙. 제 수업을 듣다 보면은 이런 식의 공식이 많습니다. 분석 5단계, 2단계, 3단계 등등 공식화시키, 객관화시킨다 그랬죠. 자, 논술은 객관식입니다. 여러분, 논술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자기견에 쓰기는 당연히 주관식이죠. 하지만 그게 아닌 나머지 질문은 대부분 객관식입니다. 이건 하나의 예시입니다. 재심 분석 5단계. 단락별 요지, 단락별 논리적 관계, 그리고 전체 요지, 재심과 논리적 관계. 이 모든 것은 키워드로 분석하라. 5단계인데,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키워드 분석 5원칙이 나와요. 논제 연관성, 그리고 두 번째는 빈출. 빈출은 두 번만 나와도 빈출입니다. 제 3원칙은 강조의 흔적, 4원칙은 뉴페이스, 새로운 정보에 주의하라. 5원칙은 글의 구조에 주의하라. 글의 구조가 병렬식, 그리고 심층적 대표적으로 구조에 따라서 우리 키워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논술은 재심문 분석, 여러분 아마 고등학교 비문학 할 때 많이 했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논술에만의, 그죠? 재심 분석, 그죠? 키워드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독해력을 키우기 위한 저만의 교육입니다. 신문사설 요약하고, 이건 여러분이 매일 하루 1개 이상씩 시험 직전까지 연습하는 겁니다. 300자 정도로 직접 원고지에다 요약을 하고 직접 첨삭 때 다 점검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1강좌 1독서, 제가 추구하는 게 한 강좌 보통 2달입니다. 김현 편입의 그 수업 일정은 1, 3, 5, 7, 9, 11월 홀수달이 대개강 달인데, 그래서 2달씩 8주씩 갑니다. 제가 8주씩 그 2달 한 강좌마다 책 한 권 읽기 있는데, 2달 한 권은 뭐 많지는 않죠. 부담이 전혀 없을 겁니다. 대신에 독서는 여러분이 정리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눈으로 읽는 것은 독서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노트에다가 요점 정리시키는데, 제가 한 강좌마다 책을 지정해서 정리시키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강좌, 이건 현장에서 3, 4월부터 원래는 3, 4월부터 할 겁니다. 좀 땡겨서. 그래서 3월 강의부터 브릿지 강의를 제가 결합을 시키는데, 이것은 정규 과정 3시간인데 브릿지 강의 2시간 현강에서 진행합니다. 물론 인강에도 이 강좌가 올라갑니다. 인강은 이제 브릿지 강의가 아니겠죠. 독자적인 강의가 되겠죠. 현강에서는 현강 정규 과정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완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장점은 현강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 수강료에 아마 대대적인 할인 효과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건 물론 행정 쪽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확답을 말씀을 못 드립니다. 작년은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 4, 5, 6, 7, 8, 9, 10에서
3, 4월부터 우리가 매 강좌마다 브릿지 강좌를 추가해서 여러분이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수업으로 갈 겁니다. 두 번째, 연고대 편입 논술 학습 포인트인데, 이제 문제 보셨죠? 보셨으니까 이제 대충 보시면 아시겠죠? 자, 사회도 인문도 비교가 핵심이죠. 그리고 인문 1, 2번이 모두 비교입니다. 근데 주의하실 것은 인문도 2019학년도부터 지금까지 5년 연속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는 인문에도 설명평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연대 인문은 뭐 설명평가에 준비 안 하면 큰일 날 소리 그러면 안 돼요. 단지 도표는 이제 사회만 나옵니다만 인문도 도표 문제 푸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 그러냐면은 도표는요, 여러분 결합형으로 나오는데 설명평가랑 반드시 결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설명평가가 인문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준비하는 게 좋고, 더구나 이제 연대 준비생 고대까지 준비하니까 고대까지 염두에 둔다면 마찬가지죠. 그래서 연대는 일단 비교의 왕입니다. 그래서 비교가 가운데 있고 설명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요약과 자기견해 도표라고 보시면 연대 준비의 핵심 포인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고대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만, 고대는 그 1번이 비교 대신에 요약이 나오고 있죠. 400장. 그리고 2번은 뭐 비슷합니다. 연대랑 고대랑. 그죠? 단지 연대는, 연대와 다르게 고대는 자기 견해가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수시입니다. 고대 수시 논술이 2017학년도까지 진행을 하고 2018부터 폐지했죠. 그 2018부터가 고대 편입이 도입된 연도인데, 도입된 해인데, 그 자기 견해가 고대 수시는 매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대 사회 인문에서는 자기 견해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이거는 약간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하지만 지금까지는 2020학년도 고대 사회에서는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준비를 해둬야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고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설명평가가 중요합니다. 1번 요약이 고정이 되긴 한데, 요약은 배점이 20점밖에 안 되니까 설명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연대랑 비슷합니다만 자기 견해가 연대와는 다르게 조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연간 커리큘럼, 필선 커리큘럼인데, 아까 교재를 보셨을 텐데 그 교재 내용이 커리큘럼입니다. 기본 유형 이론편입니다. 그리고 쟁점 심화 주제편입니다. 그 다음에 기출 분석, 고대 기출, 연대 기출 각각 2달씩. 여기까지 가면요, 벌써 이게 연대 기출까지가 8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전 수업은 이미 9월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풀셋 실전, 직전 파이널은 이제 한 주 12월 달 수업이에요. 이번 주말이 시험이다라고 하면은 그 주는 이제 고대 한 주, 연대 한 주 이렇게 합니다. 12월은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게 2주 정도 나오기 때문에 각 한 주씩 고대 한 주, 연대 한 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스페셜 강의로서는 철굴, 트라크 굴뚝 청소부나 아니면 독해력 강의. 지금은 이제 독해력 강의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도표 분석 특강, 고득점, 이제 실전 심화, 연대 수시 엄선 특강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은 자기소개서는 여러분이 이제 그 7월 달부터 준비하는 게 좋아요. 12월 풀커리는 그렇게 되고, 조금 더 줄였을 때는 마찬가지인데 몇 개 줍니다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1, 2, 3, 4는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하프 실전이 빠져있죠. 그래서 여러분 급하면은 여기서 하프 실전은 풀셋 실전을 가기 위한 전 단계인데, 만약 3월 달이나 5월 달에 준비하는 학생들은 하프 실전을 건너뛰게 될 겁니다. 나머지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형 기본편 1단계인데 간단한 커리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 쭉 눈으로 확인만 해 보시면 돼요. 기본 유형편 공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크게 4단계가 있죠. 요약 영역, 적용 분석 영역, 자기 견해 영역, 도표 해석 영역. 그리고 각각 영역마다 요약 단순 비교, 그 다음에 설명평가, 그 다음에 입장 선택, 대안 제시, 도표 자료, 그 다음에 기타 자료 이렇게 됩니다. 이게 1단계 수업. 여러분이 언제 오든 1, 3, 5, 7, 9 언제 오든 반드시 이 수업은 깔려 있고, 이 수업은 반드시 먼저 수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쟁점 심화편은 주제편이에요. 주제는 무한되긴 하죠. 사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술이 좋아하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주제에 대한 전혀 확장이 되죠. 개인 사회에서 대중사회 갔다가 그 다음에 현대사회 국가로 갔다가 그 다음에 현대사회 위기, 이거는 이제 인간과 다른 영역, 즉 환경 이런 등등의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기출인데 고대 기출부터 합니다. 고대 기출을 먼저 한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더 쉬워요. 그리고 1번 문제가 요약 문제인데 400조 요약 문제는 여러분이 모든 논술 기본이죠. 그리고
왼쪽은 이제 고대 기출인데 오른쪽은 수시 기출입니다. 고대 수시입니다. 고대 수시 정시 신입학인데 왜 그런가 하면 고대는 지금까지 2018 학년도부터 지금까지 5년치밖에 없죠. 6년치죠. 2023까지 포함 6년치가 됐습니다. 6년치인데 분량이 좀 적죠. 그래서 2달 커리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수시 문제랑 똑같은 그죠. 수시 문제 중에 편입 문제랑 똑같은 문제를 제가 다시 엄선해서 채웁니다. 즉 이거는 고대 기출 문제니까 여러분이 고대든 연대든 수시와 그 편입은 문제들이 굉장히 비상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채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연대 같은 경우는 수시 문제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2012학년도부터 지금까지 꽉 차 있죠. 이제는 정말로 책에는 제가 모든 문제 다 넣어놨습니다. 거의 그죠. 복원한 건 다 넣어놨는데 그런데 진도는 역순으로 나갑니다. 2023부터 갑니다만 이제는 아마 2012까지 못 갈 것 같아요. 작년부터는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책에는 다 실려 있습니다. 아마 2015, 14 정도까지 가면은 진도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것도 8주, 8회 수업이니까 한 회차마다 2개씩 나가야 되죠. 연대는 고대보다 분량이 많은데 2회씩 나가기가 빡빡합니다. 자, 그 다음 자소서는 나중에 자기소개서 특강을 다시 한번 할 텐데 중요합니다. 보통 첨삭 한 3번 정도 받는 게 좋아요. 7월부터 하도록 하고 10월 달부터는 여러분이 벌써 중간고사 들어갑니다. 바빠요. 그때는 자소서 시간이 잘 안 나오죠. 혹시 비동일 계열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은 비동일 계열, 즉 지원 전공에 대한 수업을 좀 들어두세요. 알았죠? 관심은 많은데 수강 기록이 없다 하면은 진정성이 조금 의심이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활동 같은 경우도 전공 관련된 활동들을 좀 챙겨 두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있을 때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연대 학업 계획서인데 용어는 뭐 비슷합니다. 고대 연대 질문이 비슷해요. 아주 비슷합니다. 연대는 조금 이제 간단해져서 좀 쉬워졌습니다만 지원 동기, 학업적 노력, 그죠? 그리고 대학 시절 활동, 전공 관련성을 묻고 있죠. 그 다음에 학업 계획, 졸업 후 진로 계획, 고대도 비슷합니다. 네. 그 고대도 비슷하죠. 지원 동기, 진로 계획, 위치만 조금 다르죠. 본인 가치가 요거는 연대에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3번 그 활동을 얘기하고 있죠. 4번은 학업 계획, 그리고 5번은 뭐 기타 본인 장단점. 이거는 연대도 기타 사항이 있었죠. 예, 같습니다. 분량이 좀 다릅니다. 연대는 600, 600, 600, 400, 2200자. 고대는 1000자씩 총 5문 5000자. 2배 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7월 달 정도부터는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 기명 편입에서 연간 총 실적 수강생 수 1위 그리고 합격생 수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잘 준비하셔서 금년에 꼭 내년 이맘때 좋은 소식을 기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